안녕하세요. 커피 차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카페라떼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잘 만든 카페라떼의 시각적인 느낌을 알 수 있는 영상인데, 카페라떼가 맛있는 카페를 소개해달라고 하는 것은 제가 가장 자주 받는 추천 요청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기호식품이라고 분류되는 커피에 있어서 저의 주관적인 기준과 취향을 얘기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맛있는 카페 라떼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카페 오너에게 머리가 아픈 고민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커피 찾는 남자에게 맛있는 커피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커피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향기가 강하게 있을 것, 그리고 커피의 단맛이 충분할 것, 과하지 않은 신맛이 단맛을 강화할 것, 이 요소들이 어우러져서 치우치지 않을 것, 이런 요소들 정도일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커피의 기준은 비교적 단순한데요. 물론 이런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생두와 로스팅, 적절한 물을 사용해서 추출이 잘 돼야 되겠죠. 물론 추출에 관련해서 더 깊이 들어가면 농도와 수율 등 할 얘기가 늘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시음자의 입장에서 맛있다고 생각하는 커피의 기준은 위에서 나열한 몇 가지 정도로 충분히 표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마시는 우유가 들어가 있지 않은 커피의 기준인데요. 카페라떼는 과연 어떤 부분을 만족하게 해야 맛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두 번째로 맛있는 카페라떼의 구성 요소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는 밸런스가 좋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밸런스가 좋은 카페라떼는 어떤 것인가요? 적절한 비율, 우유와 에스프레소가 적절한 비율로 섞여 있어야 합니다. 그 비율을 수치로 제한하면 더 좋겠지만 워낙 다양한 조합이 있다 보니 현재로선 그러지 않는 편이 더 낫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맛있게 우유가 데워져 있어야 합니다. 품질이 좋은 우유를 사용한 것은 기본이겠죠. 거기에 데우면서 적절한 공기가 주입되고 그것이 완벽하게 우유와 혼합되어서 부드러운 질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스팀하는 과정에서 수증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역시 카페라떼의 맛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에스프레소와 전체적인 농도가 적절해야 됩니다. 에스프레소 부분을 이야기하기 참 어려운데요. 일반적인 에스프레소를 잘 추출하던지 리스트레토 혹은 룽고로 추출한 커피를 취향에 따라서 잘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에스프레소를 사용했느냐에 따라 음료의 농도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적절한 우유 대 에스프레소의 비율이 달라져야 할 겁니다. 사용한 원두에 따라서 에스프레소가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최종적인 카페라떼 맛에도 영향을 줄 텐데요. 크게 카페라떼를 위한 원두를 3가지 스타일 정도로 나눠 봤습니다. 강배전으로 분류되는 원두는 리스트레토에 가깝게 추출을 해서 캐러멜과 비슷한 느낌의 카페라떼로 만드는 걸 추천드립니다. 중배전으로 분류될 수 있는 정도의 원두는 일반적인 에스프레소로 추출해서 견과류의 느낌을 잘 살린 카페라떼로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배전 혹은 약배전으로 분류되는 원두라고 한다면 에스프레소 혹은 룽고에 가깝게 원두가 가진 향을 최대한 살린 상태에서 카페라떼를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는 직접 로스팅을 하지 않는 이상 강배전의 원두만 구입이 쉬웠기 때문에 강배전 원두를 이용한 라떼가 주류를 이루었다면 이제는 중배전을 이용한 카페라떼도 찾기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배전 혹은 약배전의 원두를 사용해서 해당 원두 고유의 향을 충분히 살린 카페라떼를 맛보기는 쉽지 않은데요.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판매가와 원가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중배전의 원두로 만든 카페라떼가 모두에게 더 좋은, 더 맛있는 카페라떼가 아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제 경우에도 강배전 원두를 리스트레토로 추출한 캐러멜이나 잘 구워진 견과류의 느낌이 적절히 살아있는 카페라떼를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특별한 향이 있는 원두라면 브루잉으로 내려 마시는 편입니다. 우유와 에스프레소의 조화도 중요합니다. 똑같은 재료, 스팀된 우유와 에스프레소를 가지고도 숙련된 바리스타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카페라떼 맛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컵 안에 붓는 동작만으로도 다른 맛이 만들어진다는 것인데요. 얼마나 균일하게 에스프레소와 우유를 섞을지, 의도적으로 그렇지 않게 할지,
음료의 표면에는 어느 정도의 크레마를 남길지 등에 따라서 음료를 시음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느끼는 맛은 상당히 달라집니다. 잘 만든 카페라떼의 시각적인 느낌을 알 수 있는 영상인데, 식을 때까지 표면의 윤기와 모양이 살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주관적인 경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맛있었던 카페라떼를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제가 나열한 위의 요소들을 두루 만족시키는 카페라떼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기준으로 완전히 설명하기 힘든 순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나열하지 않은 특별한 요소들이 존재할 것이고, 또 그 영향이 크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또 기술적인 균형이 어긋나 있다고 하더라도 함께 커피를 마시고 있었던 사람과의 관계나 특정한 상황이나 공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순간을 아름답게 기억한다면 그 커피는 분명 맛있는 커피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커피는 농도와 수율 같은 개념이나 숫자를 넘어서는 특별한 그 무언가를 가지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끔 가장 맛있었던 커피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이런 답변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 먹었던 커피. 과거에 마셨던 커피는 계속 추억으로 채색되면서 최고의 커피로 기억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과거 그 커피보다 더 맛있는 커피는 다시 찾기 어렵습니다. 이제 그 커피는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되었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한 명의 소비자로서 맛있는 커피에 대한 답변은 아주 단순합니다. 다시 돈 주고 사 먹고 싶은 커피이죠. 우리 아가들의 꼬리만 나오네요. 자,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맛본 카페라떼가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기억에 남는 카페라떼가 있으시다면 답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랑이 이 아이는 랑이에요, 여러분. 랑이야, 저기 봐봐. 오늘 웬일로 이렇게 얌전해? 랑이야, 저기 봐봐. 내려줄까? 알았어. 아지도 잠깐 일로 와. 자, 여러분, 이 아이는 아지예요. 아지. 알았어. 내려줄게. 사랑이 어딨어? 우리 셋째 사랑이는 다음에 저 구석에 들어가 있어요. 저 구석에 들어가 있어요.